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대학은 지방에서 나왔지만 열심히 준비한 덕분인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서 서울에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연고지가 없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누나의 집 근처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4살 나이가 많고 결혼한 지 7년 된 유부녀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신을 준비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인공수정, 시험관까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매형이 누나보다 6살이나 많기도 하지만 3대 독자라서 사돈 어르신들이 손자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쉬는 날이면 집에서 혼자 있는 누나를 불려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주말은 매형과 같이 있다 보니 부르는 것이 다소 눈치가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주말에는 쉬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누나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그냥 무작정 쳐들어왔습니다. 나도 여자와 데이트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것은 비매너라고 장난치듯이 말을 했더니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앉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나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지 의심하면서 앉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형 및 시댁 가족에서 정자은행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임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냐? 자식이 둘이나 있는 저희 부모님도 누나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매형이 외아들인 사돈 어르신들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누나는 진심으로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격의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르고 너무 싫다면서 저보고 너가 대신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제 아이를 가지는 것이 100배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현관문을 열면서 손짓을 하는데 문 밖에 매형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나한테 이야기 들었냐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형도 차라리 누나의 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들이 동시에 머리에 이상이 온 줄 알았습니다. 차마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매형이기에 막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형과 누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며 여러 번 부탁을 하고 나서야 제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녁에 혼자서 소주를 한잔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낮에 나눴던 대화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그 누나네 집으로 갔습니다. 도저히 머릿속에 맴돌아 미칠 것 같아서 단판을 지으려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까지 배란기 10번이 남았다면서 그 시즌에 누나와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냐고 묻자 합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매형과 계속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그랬으면 벌써 임신을 수십 번을 했어야 한다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형은 임신만 되면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보상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이야기하려 온 것은 아니었지만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면 제가 평생 저축해도 못 사는 금액대입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서로 각서를 썼습니다. 당연히 임신이 되면 매형과 누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걸리지 않게 서로서로 입조심하고 친자 확인 이런 거 안 하도록 신경 쓰고 설사 저를 많이 닮아도 가족이니 큰 의심을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배란 시즌부터 누나가 저희 집으로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맨정신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술이라도 마시려고 하면 안 된다며 눈 딱 감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재는 16개월차 도전 중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무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이상한 느낌은 여전합니다. 누나는 적응을 한 것인지 임신에 대한 강한 열애 때문인지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저를 보고 이따가 한 번 더 도전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만족하고 좋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자괴감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누나의 남편인 건지 매형이 누나의 남편인 건지 헷갈립니다. 남편도 아니고 불륜남도 아닌데 누나는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씩 살다 가고 이제는 그냥 한 달 동안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세면도구부터 속옷까지 다 싸서 다니더니 이제는 제 집에 작은 옷장을 사서 넣어두고 다닙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적응을 하면서 편한 것을 찾아간다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씩 집에 있다가 가는 경우에는 배란 시즌이 아닐 때도 가끔씩 합니다. 매형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인데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누나 집도 넓고 비는 방도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생활비도 줄이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옆방 또는 거실에 매형이 있는데 누나랑 그래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는데 누나가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면서 자꾸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와 그만 시도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몇 번이나 했다고 벌써 그러냐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시작 이후로 여자친구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해줄 여자 없을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 여자친구가 이해해준다고 해도 성병 같은 문제가 신경 쓰인다며 누나가 절대 안 된다고 성화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4달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이 있었지만 오래 만나서 그런지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 정도였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 오래 만나면 나중에 늦바람이 와서 헤어진다며 주변에서 말들도 많았지만 저희는 그럴 일 없을 거라며 그런 부분에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도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애틋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랬던 저희이기에 주변에서 예상했던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3일 전 친구들이 처녀 파티를 해주겠다며 시간을 비우라고 한참 전부터 당부를 하였고 남편에게 친구들과 처녀 파티 외박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을 테니 사고만 치지 말고 신나게 놀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에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간단히 친구들과 술도 먹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파티룸을 잡아서 처녀 파티를 할 계획이었는데 친구 녀석 중 한 명이 클럽을 가자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고 어느덧 저희는 이태원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클럽을 다니면서 신나게 놀면서 술도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축이 오른 다음부터는 기억이 중간중간 끊겨서 나는데 주변에 외국인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약해둔 파티룸에 들어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도 외국인 남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이 정확히 나는 부분은 큰 침대에서 흑인 남자 2명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정도로 자극이 왔고 그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선명하게 납니다. 남자라고는 남편밖에는 경험이 없는 저였는데도 그 흑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몸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거부하기에는 많이 지난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확인을 해보니 피임도 안 한 채 제 몸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마무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타는 일탈은 끝이 났고 친구들에게는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도 불타는 시간을 같이 보냈기에 비밀을 꼭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신혼부부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이쁜 것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처음으로 피임이 없이 관계도 가졌습니다. 며칠 전 일탈이 기억이 나기는 했지만 남편과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도 길었고 나이도 있기에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기로 남편과 의견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주쯤 지났을 때 감기 기운 등 몸이 아팠습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약을 챙겨 먹으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임신 아니냐면서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줄즉 임신이 되었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같이 산부인과를 다녀왔고 임신이 확실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행복해하였고 저도 그때는 좋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가족 및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친구들이 한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묻길래 당연히 남편밖에 없지라고 아무 생각이 답을 하다가 그날의 일탈이 생각이 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도 연애할 때 술김에 몇 번의 피임 실수가 있었지만 임신도 안 되었고 임신이라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기에 일탈의 그날도 큰 걱정 없이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다들 DNA 검사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확인해보니 임신 중 친자 확인은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름 생리 주기가 일정한 편이라서 날짜상 남편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달 건너뛴 적도 있기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흑인이기에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는 흑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산과 동시에 남편이 아이가 아닌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해보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유산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날짜를 따져보니 남편의 아이가 맞는다고 마음의 안정을 찾다가도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 등등 그렇게 고민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오만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행복한 생각하면서 태교를 해야 될 시기에 입맛은 하나도 없고 그나마 먹는 것도 체하기 때문에 토하기 일쑤고 잠도 마음 편히 못 자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말라만 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입덧이 심해서 못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인데 차마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고 역시 지워야 하나라는 생각에 몇 번을 용기를 내서 산부인과 앞까지 갔지만 번번이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빨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데 사랑과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죽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특히나 병원 진료 중에 선생님께서 주수 대비 애가 크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처녀 파티를 한 것도, 클럽을 간 것도, 그것도 이태원으로 간 것도 모든 것을 원망하고 그렇게 행동한 제가 죽을 만큼 밉습니다. 처녀 파티를 준비해준 친구들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만 정신 못 차리게 술을 마신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라도 거절을 했어야 됐는데 그 자극이 뭐라고 제가 미쳤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솔직하게 상황을 말한다면 남편이 이해해줄 상황은 아닌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재혼을 동시에 한 유부남입니다. 이혼한 전 아내는 제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할 때 현지에서 지냈던 숙소의 주인집 딸이었습니다. 약 2년간 살면서 오고 가며 친해졌고, 그러다가 교제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었지만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행동이나 마인드가 다소 적응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힘든 것은 개인주의였고 자기의 삶을 터치받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의 해외 지사 근무가 끝나고 진급을 하면서 한국으로 복귀하라는 발령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한국 가서 살자고 했더니 한국에 가기 싫다며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상황이 오면 아내가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고 보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의견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던 막내 처제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처제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니는 여행은 역시 한계가 있고 현지인이었던 저와 다니는 것이 좀 더 깊숙이 한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내와 연락은 점점 더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하지만 제 연락을 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자 처제는 도저히 미안해서 숨길 수가 없다며
언니, 즉, 제 아내가 만나는 애인이 따로 있다고 솔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도 못하고 몰래 만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랑 만나게 되면서 결혼한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처제 몰래 처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아내가 바로 받는 모습에 처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더니 당황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단순히 제 전화를 못 받은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로 가서 같이 살까? 라고 물었고 예전 같았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막상 여기서 직장 구하기 힘들다며 계속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한국으로 온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술을 마시면서 고민해 본 결과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까지 버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 피우고 놀기 위한 돈을 벌어다 주는 개미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사실을 말하며 따졌더니 정말 쿨하게 자기 보이프렌드가 있다며 저보고 외로우면 걸프렌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있던 화는 터져버렸고 큰 소리가 오고 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억울하면 걸프렌드 만들어. 자기는 쿨하게 이해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증거도 없고 속 시원한 해결책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였기에 더욱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낙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제를 꼬셔서 걸프렌드로 만들어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눈치챈 듯 처제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더 많이, 더 멀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제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묻길래 저도 쿨하다며 이해할 수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 외로워서 그런 건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도 외로우면 친구 만들라고 하였다며 쿨하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나가야 되나 걱정했는데 제가 이해해야 하고 괜찮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지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친절하게 대하며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은 방에서 잠도 자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섞게 되었고 거의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제가 훨씬 젊고 이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 아내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요즘은 연락도 안 하냐고 물었고 잘 지내고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보고도 잘 지내라고 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아내는 뭔가 억울한 건지 답답한 건지
그 다음 주에 아무런 연락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나오는데 회사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왔냐고 묻자 아내가 남편 보러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며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하였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많이 하고 싶었구나 하면서 웃었고 이따 가도 웃을 수 있는지 보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제는 저한테 자기 왔어? 라고 평소처럼 말을 하였고 저도 응, 자기 나왔어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내 보란 듯이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었고 집안 곳곳에 처제와 저랑 찍은 사진들, 커플 실내와 커플 잠옷 등 보았습니다. 아내는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쿨하게 자기 말대로 걸프렌드 만들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 봤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장인 장모 아내의 전화를 끊임없이 울렸지만 저와 처제는 가볍게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아내의 복수심에 처제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은 맞지만 이제는 저희 커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결국 처제는 제 아이를 임신을 하였고 저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저희 부부를 보지 않으시겠다던 장인 장모님은 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가끔 한국에 오셔서 머물다 가십니다. 거의 매일 영상통화도 하시고 계십니다. 전 부인이었던 처형은 아직도 솔로로 지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보낼 거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